네, 이번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치 노멀, 보통 사람들이 줄였을 때 BN으로 많이 줄여 쓰는데요. 일단은 왜 배치 노멀을 써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한다면, 일단은 옛날에는 인터널 코베리언트 쉬프트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모델이 있으면은 모델이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옆으로 쏠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다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샘플들이 여기를 거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펑션을 쓸 때, 잘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샘플들이 이쪽에 모여 있으면 좋은데, 이 샘플들이 움직임으로써 이쪽에 이제 편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로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샘플들이 편중이 돼버린다면 그라디언트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최대한 줄여주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에 대한 스케일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샘플들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건데, 여기서 가우시안 분포는 일단 평균이 0, 그리고 코베리언스가 1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 입력 노드가 있으면 거쳐서 나오는 출력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나오는 거를 이것도 가우시안으로 분포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또 가우시안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것들도 또 가우시안 분포로 따르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논문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미니 배치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감마랑 베타를 이제 러닝된 파라메타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돌아가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뮤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베리언스이고, 이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샘플들에 대한 평균과 민,
그리고 베리언스를 구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프트 시키고 그리고 스케일링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원본 x가 있으면 원본 x에 대한 우리가 구했던 평균을 빼주고 그러면 평균이 0으로 되겠죠? 그 상태에서 베리언스를 제곱되어 있는 이 베리언스를 루트 시킨 거를 스케일링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스케일링 해주냐면 나눔으로써 이제 베리언스가 1이 되도록 해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입실론을 곱해줘요. 이 입실론의 역할은 제가 논문에서 찾아본 결과 좀 안정될 수 있는 뭐 그러한 수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런 수를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걸 넣으면은 이제 이것들이 안정화된 뭐 그러한 샘플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입실론은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이거 리스케일링과 시프트된 그 데이터가 다시 한번 감마와 베타를 곱해줌으로써 이 y라는 걸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아니 가우시안을 우리가 분포에 맞게끔 시프트나 스케일링을 했는데 왜 다시 감마랑 베타를 다시 곱해주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니셜한 모델들이 있을 때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죠. 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면은 전부 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시키다 보면 여기에 대한 웨이트 값이 바뀌고 또 노드마다 연결돼 있는 이 웨이트 값이 전부 다 바뀌면서 말 그대로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분포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분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방안이 스케일링과 시프트를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한 역할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제 웨이트들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 예를 들어 첫 번째 인풋에서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갈 때 얘네들이 가우시안 분포가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평균이 0.5에 베리언스가 1.2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베타가 0.5가 돼버리는 거고 마이너스겠죠? 여기 플러스니까. 그리고 이제 1.2라 했는데 이게 1.2분의 1이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 yi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겠죠. 그렇게 훈련될 때마다 계속해서 감마랑 베타가 바뀜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웃풋들이 전부 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수 있게끔 똑같이 그 우리가 그라디언트 베니식 하면서 옵티마이즈 된 웨이트들의 그것들이 되면서 같이 감마랑 베타도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여기 위에서 보면 이걸 파라메타라고도 하는데, 이걸 파라메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웨이트들이 보통 파라메타인데 계속 바뀌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감마랑 베타도 파라메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오케이, 개념까지는 알겠다. 그러면 감마랑 베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논문에서 이제 체인 룰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걸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포워드인데 이제 백월드 연산을 함으로써 이 감마와 베타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업데이트는 된 건 아는데 왜 그라디언트를 구하냐 생각이 들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체인 룰을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까서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블로그에서 진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블로그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그 체인 룰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드린 것도 있고 그거랑 같이 이 블로그 보시면은 바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중간 계산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라디언트들을 구하는 게 우선 목표인데, 그러면은 왜 이걸 구하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라디언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로스에 대한 편미분인데, 이 로스에 대한 편미분이 어느 정도 줄어듦으로써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줄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감마 또 베타 이거에 대한 이제 변화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 위에서 보면 여기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 보통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 감마랑 베타의 이니셜 값은 몇이냐. 감마는 1이고 베타는 0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이게 변할 때마다 그 변화량만큼 계속 여기 감마 베타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위 알고리즘은 이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 밑에서 보면은 이제 샘플 배치에 따라서 또 y 값이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이 b 같은 경우에는 배치입니다.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마다 이거는 이 x는 기대값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것만 식으로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자 배치에 대한 평균들을 전부 다 예를 들면은 배치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으면 이 10개에 대한 하나의 평균이 있겠죠. 또 두 번째 평균이 있겠죠. 세 번째 평균이 있겠죠. 이것들을 다 더한 거의 기대값이 2의 x이고,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공분산
아까 여기서 말했던 여기서도 똑같이 각각들의 공분선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평균 한 거에 이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 얘는 10개니까 여기서 10에 빼기 1분의 10을 해주면서 9분의 10을 곱해준 거를 이제 베리언스로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급하게 껐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배치가 아니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베타는 파라메타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나왔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식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평균을 빼주고 공분산 이걸로 스케일링 해준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나온 x는 그 위에서 제가 말했던 이 리스케일링과 시프트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x들 배치들이겠죠. 에 대한 x들을 이제 배치에 대한 평균과 베리언스로 시프트와 스케일링 해줌으로써 새로운 이제 여기만의 이제 x 햇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감마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기침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킨다 배치의 상황에서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 노멀을 쓰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베니시 이 문제가 덜 생깁니다. 아예 안 생기진 않아요. 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원래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0.0001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했는데 이걸 좀 업스케일링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0.01 이 정도? 아니 0.01 이 정도까지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우리가 굳이 드랍아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배치 노멀은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인데 우리가 ReLU를 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배치 노멀 샘플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만 살아남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만 제가 파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만 살아남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평균 분산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100개의 샘플이 있다 해볼게요. 여기에도 100개의 샘플. 그러면 이 100개에 대한 샘플은 전부 다 오른쪽 얘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애들이 남아있고, 왼쪽에 있는 100개의 샘플들은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평균이 플러스가 되고 분산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자, ReLU를 먼저 쓰고 배치노름을 써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배치노름을 먼저 쓰고 ReLU를 그 다음으로 써야 한다. 두 주장이 둘 다 말도 안 되는 말은 아니고 둘 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데, 자, 첫 번째로 ReLU를 먼저 쓰고 배치노름을 쓰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샘플들만 남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샘플을 가우시안으로 쓰자 이 말인데, 이걸로 쓰자 이런 말입니다. 왜냐, 이 뒤에 있는 샘플은 어차피 죽는 샘플들이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샘플들은 여기 나오는 샘플들이다. 고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을 가우시안 분포로 하게끔 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샘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샘플들의 뭐 피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뒤에를 죽여버리면 애초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수가 없다. 즉 우리가 뒤에 있는 음수값을 손해 보더라도 우선은 배치노멀을 쓰고 ReLU를 써야 한다 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두 개 다 맞고 지금도 계속 토론을 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서로마다의 주장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맞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정말 여러분과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만든 자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생각은 2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들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한정돼 있는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아니죠. 이게 아니라 약간 평균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이 뒤에 있는 것도 그 다음 ReLU에 의해서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사라진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웨이트가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웨이트들은 얘네만 갖고 사용하지만 음수 같은 경우는 얘네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간다고 말하는 표현도 맞긴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음수값은 웨이트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1번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가우시안 분포가 상황에 따라서 물론 계속 다
바뀌겠지만 이 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원래 사용해야 될 샘플은 이건데 왜 이렇게 가우시안을 두 개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원초적인 샘플들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걸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제 그냥 아주 얇은 견해지만 그냥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 많이 좀 다르다, 나는 다른 주장이 있다 하면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제 사고방식이 되게 꽉 막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사고방식을 뚫어주신다면 여러분과 저희 같이 토론하다가 더 좋은 방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기술도 저희끼리 의논하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은 토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새로운 견해가 있으시다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